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RFA로부터 아주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지금 김정은 이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이 일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삭제되고 있어요. 정말 북한의 새로운 권력자는 누굴까요? 김정은은 언제 사라질 것인지, 그 다음 타자는 누군지 한번 보겠는데 정말 놀라운 기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북한군 일선 간부들을 분노하게 한 무력 최고 사령관 특별명령 이래가지고 뭐 이거 공문 그대로는 아닌데 좀 각색 좀 했습니다. 자, 최고 사령관 명령 당장 10월부터 허약한 군인들 대상으로 하루 3번 콩물을 정량대로 먹이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콩비지를 먹이라우. 콩은 알아서들 조달하고 우리 여정동무가 콩 한 톨까지 확인할 끼니끼니 똑바로들 안 하면 대갈통 박살내버리겠어. 알간? 주체 110년 10월 9일 평양 이라고 전군에 공문을 내보내서 일선 부대 간부들, 군관들, 장교들이 직접 자기 사비를 털어서 콩을 마구마구 사서 영양실조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 콩 숫자까지 정말로 먹이는지 다 세본다. 누가? 김여정이가.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 명의로 내려갔는데 검열은 김여정이가 하겠다. 그럼 누굽니까? 명령 내린 놈 밉죠. 그리고 검사한다는 놈 밉죠. 그럼 다 누굽니까? 이 남매들 아닙니까? 백두혈통들. 이 공문을 받아보는 이 장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가 부드득 갈리면서 이 XXX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은 야, 정말 이거 이 XX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계속 분노를 자극시키는 이런 공문들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민영웅으로 부상하고 권력이 이 정도까지 될까라고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박정천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자위 201 그 국방 전람회 하는데 여기 놀랍게도 김정은하고 같이 대형 사진을 같이 걸어놓은 박정천. 조선중앙통신이 올 1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제8차 당대회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제3장 당의 중앙조직에 26조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제1비서와 비서들을 선거한다. 로 개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때 전부 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김정은인데 대리인이 있어? 제1비서. 그 제1비서가 그럼 누구 될 거야? 김정인가? 조영원인가? 이병철인가? 막 그때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러나 제1비서를 아직까지 임명했다. 누구로 선임했다. 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돌이켜보면 제1비서가 총비서, 즉 김정은이 유고시에 누군가 제1비서를 할 텐데 그 공간을 미리 열어놓았다. 누구든지 김정은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제쳐놓고 내가 제1비서야. 그런데 우리 규약에 총비서의 대리인이니까 쟤는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내가 지금 국정을 다 돌볼 거야. 라고 하는 공간을 미리 열어놓았다. 즉 김정은 유고 사태에 대비한다. 유고 사태는 진짜로 건강이 악화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딘가에 가둬놓을 수 있든지 하는 그런 권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7월 2일 날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RFA, 미국 의회 관영 언론이죠. 이번 중대 사건은 식량난 타기를 위해 이호미를 풀라는 지시 이행 과정에서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하려다가 방역 체계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이게 뭐냐? 당시 원수 계급장을 달고 있던 박정천 그리고 리병철이 둘이 동시에 아웃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됐냐 보니까 김정은이가 중대 사건 발생했다. 근데 뭐냐? 당시 군량미 풀으라고 해서 군량미 찾고 열어보니까 군량미가 없네. 자, 현장에 가서 전부 검열해. 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전부 검열하면 이 부대원들 다 죽죠. 그래서 박정천, 리병철이가 나서서 중국으로부터 급하게 쌀을 도입해서 남포항으로 그게 들켜서 박정천, 이병철이 아웃됐다. 그러면 그 군인들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박정천, 이병철 동지들이 이 군인들이 우리를 살게 살려주려고 이렇게 중국에서 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잘못됐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을 저렇게 아웃시켜? 쟤 정말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박정천은 한 달 후에 바로 복권하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최고의 권력 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7월 달의 그 중대 사건으로 인해서 좌천됐던 게 어쩌면 박정천 쪽에서 기획한 것은 아니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기획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9월 16일 날 조선중앙통신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 동지가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의 검열 사격 훈련을 지도하였다. 박정천 동지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의 전략적, 전술적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빠른 기간 안에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의 실전 운영 경험을 쌓고 철도기동 미사일 여단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동안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현장 지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거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신종 무기, 그것도 과거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건 정말 너무한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미사일, 철도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그걸 박정천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 잘 갈고 닦아서 더 확대해 라고 지시하였다 라고 하면서 박정천을 아주 띄워줍니다. 이거 정말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있다면 이거 검열해서 야 괜찮아 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건재하다면, 또 김여정이가 진짜로 힘이 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즉 선전선동부가 이런 논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 김정은, 김여정보다 더 센 놈이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8차 당대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김일성 지우기죠. 술렁이는 민심인데, 자, 여기 지금 보통강유역에 인근에 다락식 주택, 즉 베란다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연립주택을, 빌라들을 대량으로 짓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이 5호댁입니다. 5호댁. 바로 김일성의 사저입니다. 완전히 성역화되어 있던 곳이었죠.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이걸 보면서도 여기 저 수령님의 그 서민적인 풍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적지였는데 참 아깝긴 하지만 쩝쩝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깝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들이 정말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왜? 최고 권력자들이 더 세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 뒤에 만수대 언덕이라고 해서 김일성 관련한 성역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유적지가 쫙 있는 곳입니다. 만수대 분수공원, 만수대 언덕, 정말 뭐 파리로 치면 몽마르트 언덕 쪽에 쫙 있는 곳이죠. 세느강변에. 여기에다가 김일성의 그 사적지,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던 집, 그걸 밀어버리고 이렇게 빌라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RFA는 10월 21일 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일성이 오랜 세월 사용했던 5호 저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로자들을 위한 다락식 고급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다. 아니, 김정은이 할아버지 흔적을 지우는 게 김정은한테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당연히 손해죠. 할아버지, 즉 김일성은 김정일보다는 훨씬 더 평가받는 북한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 흔적을 지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 라인의 언터처블 라인인데 이걸 건드립니다. 자, 만수대 언덕, 이 뒤가 바로 지금 그 아파트 짓고 있는 곳이죠. 만수대 언덕입니다. 여기가 김일성의 어떤 혁명 관련한 그런 그 유적지들이 다 사적들이 다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서 쫙 바라보면서 김일성이 여기다가 당 창건 기념 탑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탑이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딱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 중간에 김정은이 10층짜리 평양 종합병원을 지어라 해서 10층을 지으면 이게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이 만수대 언덕에서 봤을 때 이게 안 보이게 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럼 평양에 땅이 없냐? 땅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백두혈통, 즉 김일성의 그 위협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힘이 약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RFA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년이 되도록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만수대에서 당 창건 기념탑을 연결하는 선은 평양시 건축의 중심축으로 만수대 언덕에서 보면 대동강 건너 당 창건 기념탑까지 확 트인 공간이었는데 그 중간에 종합병원을 지으면서 병원 건물이 당 창건 기념탑을 가리고 평양 경관의 중심축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문에서 쫙 봐가지고 시청 광장까지 탁 트여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충무공 이순신 동상도 있고 이렇게 쫙 보이게끔 있어야 되는데 세종대왕 동상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중간에 뭔가 하나 높은 거 하나 턱 세워버렸다.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일성 뭐 힘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할아버지 흉내내는 김정은이 유일한 유산인 할아버지를 지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을 똑같이 코스프레 흉내도 일부러 살까지 찌웠던 김정은입니다. 요새 이런 모자 안 쓰고 나오죠. 할아버지 흉내 좀 잘 안 냅니다 요새는. 자, 이 평양 주재 독일 대사를 오래 했던 토마스 셰퍼가 RFA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2018년 김정은은 금강산을 방문해 호텔을 보고 못생겼으니 파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여동생도 지난 2020년에 개성공단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는 2주 뒤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김정일의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업적을 지속하고 싶어하지 않겠나? 어린 그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니 말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온 혈통의 정통성 말이다. 아버지의 업적을 공격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 최근 그들의 행보는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이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김정은에게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동창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 그거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이런 자가 자기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다 지우고 할아버지가 살던 집을 없애버리고 할아버지가 만든 탑을 안 보이게 가려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이가 만든 그 금강산 호텔들 꼴 보기 싫다, 못생겼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 파괴시켜버리겠다 라고 딸이 이야기한다. 이거 아버지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토마스 셰퍼 이 평양주재 전 독일 대사는 이거 걔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진짜 권력자 지도부들이 원해서 시켜서 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라는 평가를 한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놀랍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이.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RFA가 쭉 보도를 하는데 이 보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이야 진짜 김정은 얘 끝났구나 라는 걸 저절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것이 입구예요. 만수대 창작사. 그러니까 최근에 임종석이가 우리 방송국들에게 그 저작권료 걷어가지고 갖다 준다고 한 데가 바로 만수대 창작사예요. 김일성 일가 이 신격화하는 그 문화 창작센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들의 필수 참관지인 만수대 창작사의 정문 현판에 있던 3대 장군, 즉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초상화가 사라졌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부대나 학교 이름에서 수령 일가의 이름을 빼거나 초상화를 없애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수대 창작사 입구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려있죠. 과거에는 3대 장군 해서 김정숙까지 있었어요. 김정일 엄마. 결사옹이 1심 단결. 김정일 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받들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세워놨던 바로 이곳인데, 지금 김일성, 김정일 사진 떼버리고 그냥 마크 새겨버리고 김정은이가 만수대 창작사는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올수록 정이 드는 곳입니다. 김정은 이렇게 지금 적어놨네요. 여기에 신격화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신격화 끝난 겁니다. 이 정도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이제 걷어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북한이 된 거예요. 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걷어내면 그거 혹시 비라도 맞으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걷어내버리네요.
이것만 있냐?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북한에 김영직 군, 김정숙 군,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형직 군의 대학이라고 있는데 김형직은 바로 김일성의 아버지죠. 그 김형직 군의 대학을 임춘추 군의 대학으로 바꿨어요. 임춘추는 누구냐? 혁명 1세대고 전 부주석입니다. 김영권 통신병군관학교. 여기는 이제 통신 학교 좀 되겠죠. 김영권은 김일성의 숙부예요. 백두혈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름을 최광 통신병군관학교로 바꿨어요. 최광 전 인민무력부장이고 여기도 역시 혁명 1세대 최룡의 아버지 아닙니까? 바꿔버렸어요. 김철주 포병종합군관학교. 우리가 지금 포병학교죠. 김일성 동생입니다. 이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오진우 아시죠? 인민무력부장 오래 했던 사람. 오진우 포병군관학교로 바꿨어요. 김정숙 호위종합군관학교. 김정숙 김정일 어머니죠. 그런데 이걸 리얼설 호위종합군관학교로 바꿨어요. 리얼설 최종 계급이 원수였죠. 호위사령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호위사령관을 했는데 그 리얼설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 말은 뭐냐? 야, 우리도 혁명 1세대인데 갈라먹자. 왜 너만 먹냐? 라는 게 지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우리나 똑같이 혁명 1세대인데 왜 너희 이름만 닫았냐? 이게 지금 통하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북한이. 감히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형제들, 할아버지 형제, 할머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 이름을 정말 성역화해서 받들어도 뭐 할 텐데 왜? 자기 자산인데 그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 최룡의 동지 아버지 이름 계신데 그 아버지 이름 제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 빼고 그 최동지 아버지 이름으로 하세요. 그 대신 저 좀 보살펴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북한 끝나버렸다. 백두혈통은. 놀랍죠?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북한에 이제 젊은이들, 그 학생들 관련한 조직이 있죠. 바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청년동맹 10차 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할 때 대한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아니,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이거 이 정도 이름 같으면은 북한에서는 거의 언터처블 아닙니까? 이걸 김일성 김정일주의 빼버리고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으로 바꿨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주체 사상인데 그거 다 빼고 그냥 사회주의로 이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아니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주의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대우받는데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아니면 김정은이가 대우받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노동당 규약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단어가 전부 삭제가 다 됐죠.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되고 있는 백두혈통,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실력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계속 김정은과 김여정 이름으로 주민들이 또 군인들이 이가 부드득 갈릴 정도의 가혹한 그런 조치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주민들, 군인들이 전부 김여정과 김정은을 욕하게끔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총살시켜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계속 내리죠. 그러면서 풀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새로운 자가 나타납니다. 즉 대내적으로는 이 백두혈통 김정은 일가의 폭정에서 구해주는 따뜻한 영웅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즉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있는 이 북한의 대외적 상황을 해결하고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외교적으로 중국과 친밀한 이런 외교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토마스 셰퍼가 주장하는 강경파, 즉 군부 인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연 조영원일까? 박정천일까? 그 최고 실력자는 누굴까? 그 누구라 하더라도 김정은과 김여정은 아니다. 여기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 시한부는 지금 현재 최고 실력자들이
결정하기 나름이다. 아무 힘 없다. 김일성 가게의 이름을 다 바꾸고 있는데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곧 펼쳐질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